경인마스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용입니다. 남동구 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진보당 용해랑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와 이번 총선의 출마의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한국통신, 그러니까 KT에서 일하다가 IMF 이후 직장 선배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며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 노조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이후 줄곧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저는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진보와 민주가 경쟁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천 진보당의 대표주자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고자 이번 총선에 도전하였습니다. 후보님, 정치 입문 좀 계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하시게 된 게 이제 남동구의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남동구 의원으로 출마를 처음 2008년도에 하게 됐고요. 그때 17%의 지지를 받았으나 당선은 되지 못했습니다. 당선된 적도 있으시잖아요. 2010년도에 야권 민주노동당 야권 단일 후보로 야권 현대가 이루어졌었죠. 예, 그렇죠. 그때 구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저는 그때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는 이제 딱 한 명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동구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의정 활동을 상반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생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이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확대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시기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들이 들어오면서 하반기의 의정 활동은 동시에 이런 진보 정당을 지켜내기 위한 통합진보당을 지켜내기 위한 이런 활동도 함께 병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의정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금 비례연합에 대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 곱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연합 참여 정당으로서 후보님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비례연합은 야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성정당 이런 것은 이제 배지 하나 더 달자고 하는 그런 야합,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것이다. 반윤석열 연대라는 가치 공유가 없었다면 이런 연대 연합은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로 좀 등록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금 사실 경선을 앞두고 있는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쁘시긴 할 텐데 지금 예비 후보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주민 밀착형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전보다는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제 체질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돌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도 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니까 국가 돌봄 책임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 친화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주민들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비례연합은 각장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지역구로서는요. 인천에 유일해 지금 야당 단일화 예비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하기 위해서 지금 맹성규 의원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뒤에 물어보고요. 인천에서 지역구 야권 단일화, 범야권 단일화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천에서는 저희 진보당에서 3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였는데 계양을과 부평갑에서는 이번 비례연합 야권 단일화 의미를 살려서 용퇴를 하셨고요. 저만 이렇게 이번 경선에 하게 됐습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는 남동구에서 일을 한번 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경선입니다. 단일화되면 본선에서도 승리하고 이후에도 윤 정권 심판은 물론이고 연합 과정에서 합의한 여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대 후보의 경쟁, 지금 맹성규 의원이 지금 3선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로 재보궐선거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재선 3선에 도전을 하고 그동안 남동구에서 텃밭을 닦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단일화 경선에서 이길 뭐 비법 자신감 있다 뭐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경선은 예. 저희 진보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표 심리입니다. 예. 본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거라서 사표 심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충분히 해볼 만한 경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에게 180석을 줬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정, 폭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예.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총선 후보로 첫 출마이지만 현역 의원 못지않은 많은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18년간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경쟁이지만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공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뭐 구연도 하셨고요. 오랫동안 또 논현동에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 다 지역을 잘 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역 현안과 연계된 대표 공약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의료 예. 문제가 요즘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인천 의료원과 예. 적십자 병원이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공적 기능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공의료 전문대학으로 인천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은행을 설치해서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재투자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무상교통 시대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우리를 위해서 딱 공약을 하나 남동구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할 만한 게 있다면 꼽자면은 뭘 하나 꼽을 수 있을까요? 남동구에? 남동구에서는 예. 원도심과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논현동 이런 지역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논현동은 상대적으로 보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예. 편의시설이 있는 편이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제 교통이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제2 경인선 전철에 대한 문제이고 예. 소래 IC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하루빨리 실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소망이고요. 또한 원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이제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 또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인천이 나아가야 할 과제 그리고 뭐 지향해야 될 발전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물류의 중심지로서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과 같은 굴지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또한 300만 명으로 모든 잠재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 서민 취약계층의 문제 또한 만연해 있고요. 대학은 부족한데 서울과 가까워서 지역 인재가 빠져나가고 예.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하는데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는 물론이고 예. 소득세, 법인세 또한 확보를 해서 지역 재투자와 서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의 정권 심판론 얘기가 있고요. 오늘 뭐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또 정부 지원론도 있고요. 근데 또 바로 남동구 가비면 또 바로 옆 동네 남동구에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여야 간에 이런 서로 여야 대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보당만이 나름 또 표심을 자극해서 또 당선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국에 대한 진단과 여기서 진보당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나가야 되는지까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여러 예. 사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것입니다. 예. 즉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입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고 한다면 국힘이 승리할 것이고 잘 못했다고 하면 야권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 저는 절대 다수의 민심이 윤 정권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 정권을 심판하는데 제대로 싸우는 야당, 선명야당, 진보당이 제격이라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 본선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가 이제 진보당 어떻게 보면 삼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일단 뭐 허들을 일단 넘어야 되고요. 또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삼지대로서 진보당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건가, 얼마나 날 지지해 줄 건가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삼지대와 관련해서는요. 예. 여러 정당이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보라고 하는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다른 정당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비례정당이라서 이번 이런 윤석열 심판 분위기가 지역구에서는 국힘을 떨어뜨리는 대로 모아지리라고 봅니다. 국민은 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선명하게 제대로 싸우라는 주문과 함께 야권이 힘을 합치라는 요구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머님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후보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진보당 후보로서 그리고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지역구 유권자 주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동구는 과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적으로 야권 연대,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용해랑이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 단일화 경선 날짜가 언제입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예. 3월 16, 17일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40 총선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남동구 갑 용해랑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